오늘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줄어드는 숨은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지출을 많이 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심리와 생활 패턴이 얽혀 있습니다.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 잔고가 빠르게 감소했다고 말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은퇴자 상담을 해보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새어나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분은 58세에 은퇴한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직전까지만 해도 연금 250만 원과 저축 3억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2년 만에 예금 잔고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도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생활비는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계부를 다시 보니 문제는 생활비가 아니라 생활 패턴이 무너진 데 있었습니다. 은퇴하자 그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쓸쓸하고 답답하고 정체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점심을 외식으로 해결하고 운동을 마치면 다시 카페에서 시간을 죽였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시간을 채우는데 돈이 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은퇴 후 돈이 빨리 줄어드는 첫 번째 숨은 구조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지출 구조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소비입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라는 사회적 관계망이 있었고 그 관계 속에서의 역할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서고 그 과정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남성은 은퇴 후 골프 모임과 식사 모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관계의 성격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더 좋은 식당, 더 좋은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뒤처져 보이면 안 된다는 심리적 부담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관계 비용이 매달 60만, 8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이 만들어내는 소비입니다. 은퇴자 상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돈이 줄수록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 소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소비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새로 사고 취미를 과하게 확장하고 필요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오는 소비입니다.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를 때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존재감을 채우려 합니다. 이건 역시 빠르게 돈이 줄어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네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고정비 증가입니다. 은퇴 후 아이들 지원금이 늘어나거나 부모님 병원비 지원이 늘거나 주거비가 재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하고 나면 가족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역할이 다시 강화되곤 합니다. 자녀가 어차피 시간 많잖아 도와줄 수 있지? 라고 말하며 각종 지원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 고정비는 줄이기 어려운 데다 장기적으로 재정을 압박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숨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의 리듬이 깨졌을 때 벌어지는 지출 증가입니다. 은퇴 전에는 하루가 규칙적으로 흘렀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흐름은 무료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보호하는 규칙이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이 흐름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비용이 드는 방식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지출이 생기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지출이 생기고 공허함을 피하려다 더 큰 지출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통장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후의 시간 설계를 반드시 재정 설계와 함께 해야 합니다. 돈은 계획했지만 시간은 계획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실제로 돈을 쓰는 주체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구조화해야 지출이 안정됩니다. 둘째, 관계 비용을 반드시 수치화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얼마나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월 지출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지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관계는 중요하지만 무리한 관계 유지 비용은 결국 심리적 스트레스로도 돌아옵니다. 셋째, 불안을 소비로 해결하지 않는 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루 일정에 의미 있는 반복 루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루틴은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넷째, 예상치 못한 고정비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가족 지원은 사랑이지만 지속 불가능한 사랑은 결국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좋은 관계는 돈이 아니라 건강한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퇴자의 돈은 물가 상승보다 심리적 지출 때문에 더 빨리 줄어듭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의 틈에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틈은 계획이 아니라 일상의 구조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이후 시간이 안정되면 지출도 안정됩니다. 시간을 잡아야 돈이 잡힙니다. 은퇴 후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새지 않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은퇴 설계의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단단해지길 응원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든다는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은퇴자 상담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지나게 되는 통과의 이래처럼 들린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 사람들은 놀라움과 불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무력감을 동시에 경험한다. 이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은 개인의 습관이나 소비 성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라는 상태가 가진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는 의미다. 은퇴는 돈이 끊기는 사건인 동시에 삶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드는 숨은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은퇴 전 삶은 생각보다 금전적으로 규칙적이었다. 출근이라는 물리적 행위가 하루를 구분지었고 구분된 하루가 생활비의 범위를 정해줬다. 직장에 있는 시간은 돈을 쓰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회의와 업무 이동과 간단한 점심이 포함된 하루는 일정한 틀을 가진 생활 패턴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 그 틀이 사라지는 순간 시간은 갑자기 비어있는 공간이 되고 비어있는 시간은 돈을 들여 채워야 하는 시간으로 바뀐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지출 증가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한 중견기업에서 30년을 일하고 58세에 은퇴한 한 남성의 이야기는 이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은퇴 전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하며 연금과 예금이면 생활비는 충분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은퇴 24개월 만에 잔고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에 빠졌다. 생활비는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소비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니 지출의 증가가 생활비 항목이 아닌 시간 채우기 항목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 혼자 있는 것이 싫어 외식으로 해결되는 식사, 무료함을 피하려고 선택한 취미 활동과 장비 구입. 이 모든 것은 한 번 비용이 들어가는 소비가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는 습관성 소비였다. 그는 하루가 길어지니 돈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 말은 은퇴자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버틸 구조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의미다. 두 번째 숨은 구조는 관계의 변화에서 생긴다. 은퇴는 직장의 관계망을 단절시키는 사건이다. 여기서 단절이라는 단어는 소속감의 상실, 역할의 상실, 인정의 상실이라는 심리적 충격을 담고 있다.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많은 이들은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오래된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소비가 매우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한 60대 남성은 은퇴 후 골프 모임과 식사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매달 60만 원 이상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하며 소비가 더 늘어났다. 그는 경제력은 줄었는데 관계의 기준은 은퇴 전 그대로였다고 했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새로운 관계는 낯설고 낯선 관계에는 일정 수준의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비용은 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된다. 세 번째 숨은 구조는 불안이다. 은퇴 후 가장 많이 증가하는 소비는 불안에서 비롯된 소비다. 불안은 지출을 두 가지 방식으로 자극한다. 하나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소비이고 다른 하나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소비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소비는 자신을 유능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유지하고 싶은 심리에서 출발한다. 옷을 사거나 취미 장비를 늘리고 집안의 물건을 업그레이드하는 행위는 스스로에게 나는 여전히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수단이 된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소비는 더욱 은밀하다. 하루 중 할 일이 없을 때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감정을 채우려 한다. 작은 외식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카페 방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소액 지출. 이런 소비는 금액은 작지만 반복되기 때문에 누적 비용이 크다. 은퇴 후 소비 증가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감정성 소비에서 발생한다. 네 번째 숨은 구조는 가족의 기대와 의존에서 온다.
은퇴는 많은 경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킨다. 자녀의 주거비나 생활비 지원, 부모님의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은퇴한 부모에게 자녀가 경제적으로 기대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는 은퇴자가 가진 유동 자산의 감소 속도를 크게 앞당기게 된다. 고정비가 늘어나면 지출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장기적인 재정 압박이 커진다. 은퇴자들이 내 돈이 아니라 가족의 돈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숨은 구조는 생활의 리듬 파괴다. 은퇴 전에는 기상시간과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 취침시간이 일정하게 반복되었다. 그 흐름이 사람을 보호했다. 규칙적인 흐름 덕분에 소비가 자연스럽게 통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구조가 사라지면 사람은 스스로 리듬을 정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을 소비로 메우기 시작한다. 돈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삶의 빈칸이다. 이 빈칸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은퇴자의 재정을 좌우한다. 결국 은퇴 후 돈이 빨리 줄어드는 문제는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구조의 문제다. 시간이 무너지면 소비가 흔들리고 관계가 흐트러지면 지출이 늘어나고 불안을 다루지 못하면 감정성 소비가 커진다. 돈이 새는 곳은 지갑이 아니라 하루의 틈이고 마음의 틈이다. 이 틈을 관리하는 것이 은퇴 재정의 핵심이다.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점은 하나다.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약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하루의 구조, 관계의 구조, 감정의 구조를 세우는 것이 결국 재정을 지키는 길이다. 은퇴자에게 시간은 적이 아니라 자산이다. 그러나 그 자산은 올바르게 설계될 때만 자산의 역할을 한다. 시간이 흐트러지면 돈이 흐트러진다. 반대로 시간이 안정되면 지출도 안정된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루를 구성하는 능력이다. 오늘 하루가 안정되면 내일의 재정도 안정된다. 그리고 그 구조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걷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쉬는 시간, 관계를 맺는 방식. 이런 작은 반복이 쌓여 은퇴자의 삶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 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기다. 돈을 다루는 방식도, 시간을 다루는 방식도, 관계를 다루는 방식도 다시 정립해야 하는 시기다. 그 과정은 낯설지만 두렵지 않다. 구조를 만들면 된다. 오늘 하루의 리듬을 세우고 작은 원칙을 지키고 감정의 틈을 관리하면 된다. 돈은 그렇게 지켜진다.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돈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재테크가 아니라 삶의 구조화다. 이것이 많은 은퇴자들이 경험 끝에 깨닫게 되는 진실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은퇴 후 돈이 새는 이유는 무능함이 아니라 변화 때문이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당신의 하루에 구조가 생기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돈이 지켜진다. 결국 은퇴 재정의 성패는 돈이 아니라 삶을 다루는 방식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